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속마음을 좀 이렇게 후련하게 좀 털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무려 19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척 보면 앱니다 라는 유행어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황기순 씨입니다. 그동안 그 황기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필리핀, 카지노, 도박 또 그 얘기냐 라고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에서 막 나오는 얘기를 오늘 좀 조금 그냥 후련하게 하고 싶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짜 황기순을 공개합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던 8월 말 사람들이 가득한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늘고 높은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한참을 듣지 못했던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너스레를 떠는 황기순 씨가 보입니다.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세상에 아이고. 마이크 하나를 들고 꾸미지 않은 연예인이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잘 볼 수 없었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개그맨의 입담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모금하려고 나온 거야? 모금은 편안하게 동참해 주십시오. 이 모금함 하나를 이거를 안 무거워요. 들어봐요. 무대 앞에 놓인 것은 커다란 모금함 2개. 엄마들 저기다 갖다 놓으면 돼. 1,000원 또는 2,000원. 작은 돈이지만 모금을 독려하는 황기순 씨의 재치 있는 모습에 하나둘 지갑이 열립니다. 가까이에서 연예인을 직접 보는 재미는 덤이죠.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지금 저기서 무슨 소리니까 누가 황기순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들과 함께 황기순 씨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주변의 낮은 이웃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더하기라고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모인 모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죠. 필리핀 원정 도박으로 사회에 무리를 빚은 뒤 시작한 모금 행사는 사실상 속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싶고 또 평가도 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걸로 이미지 쇄신 뭐 그냥 단순해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는 뭐 큰 걸 기대했는데 사람들 평가는 뭐 단 한 사람도 뭐 진짜 아닌 말로 해서 뭐 언급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이거 뭐 하래 내가 이거 헛수고하는 거지. 근데 이제 모금한 게 있으니까 휠체어 쉬운 2대를 구입을 해서 전달하러 가서 내가 감동이라고 할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올해로 15년이 된 사랑 더하기 모금 행사는 연예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리 콘서트입니다. 처음 모금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나다 말겠지란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동료들의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황기순 씨의 열정에 반해 해마다 전국을 함께 누비며 공연을 하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기순 씨는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중간에 하다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한여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특하고 갸륵하고 정성이 아주 대단해서 훌륭하십니다 그랬죠. 전에서부터 이걸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얘기하길래 저희가 공사라고 1년에 몇 번도 못하는데 이거 가서 열심히 해주자 해서 왔습니다. 더위를 잘 타는 탓에 티셔츠는 금방 땀으로 젖어갑니다. 쉴 틈 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도 금방 마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만큼 모금함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계속 아니 너무 멋있지. 그렇지. 저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나와봐라. 솔직한 말로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 예전에 어떤 매스컴에서. 근데 이렇게 뵈니까 아까 저도 가서 모금을 했지만은 접촉 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많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였다는 거. 최초의 원종 도박 연예인 황기순 씨는 1997년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한탕을 노린 겁니다. 내가 나이트클럽에 손을 대면서 나이트클럽에서 관리 부족이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당시 5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뛰어드는 거지. 무일푼 신세가 된 황기순 씨는 자판기 동전을 주워 모으며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듬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던 날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 나는 창피하니까 모자를 썼고 안경 선글라스를 써서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도저히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내 여권 보고 비행기 티켓 보고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화장실 안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아 정말 가는구나. 아 나 이제 한국 가는구나. 근데 이제 또 그 기쁨 이면에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또. 아 가면 경찰들이 있을까? 있겠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취재진이 있더라고. 그날 밤 황기순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인터넷에는 전성기를 누렸던 그의 젊은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뭐 주병진 선배, 이경규 선배, 뭐 강석 선배, 이원승 씨. 요거 잠깐 봐봐요. 그 옛날에 주병진 선배님하고 요거.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시절 그는 최고의 인기 개그맨이었습니다. 압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돼서 오셨고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지? 첫 번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아유 야 그때 그거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 유행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내가 뭐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거지.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황기순 씨는 코미디 대상까지 수상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때의 황기순을 만든 유행어는 당연 이겁니다.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저 보면서 필리핀 생각하고 있죠. 그럼 시청자분들 어머 제가 어떻게 알았지? 척 보면 압니다. 그냥 갖다 붙였어 그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이 연속됐습니다. 한 달 수입이 3천에서 4천만 원 가까이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얻은 인기가 소중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막 바빠졌죠. 엄청 바빠졌죠. 뭐 방송 뭐 여기저기 막 불러주셨지 뭐 지방 공연 잡혔지 스케줄이 막 넘쳤죠. 외국에 또 공연 막 스케줄 들어왔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정도 좀 철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왔다가면 아마 정말 뭐 남부럽지 않게 뭐 어쨌든 탄탄했을 텐데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이 올라간 것 같아. 시간이 지나 보니까
황기순 씨가 원정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팬들은 싸늘해졌습니다. 복귀 후 올랐던 개그 무대에선 식은땀을 흘리며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후배들 앞에선 얼굴조차 들 수 없었죠. 그러니까 좀 부끄럽죠. 후배들한테 뭐 큰 역할 한 것도 없고 또 뭐 선배로서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뭐 요즘엔 조금 더 잡고 가려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개그맨 사회에 또 제가 좀 오명을 남겼고 뭐 그래서 사실 동료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내가. 재미로 시작했던 노름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치는 단어이기도 하고 과거에 황기순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기순아, 분명한 것은 결과는 패가망신이고 목숨하고 바꿀 자신 있으면 계속해. 하지만 넌 나와야 돼. 빨리 나와. 황동현! 황동현! 이른 아침부터 술래잡기가 한창입니다. 목표는 아들 동현이 찾아내기. 술래는 항상 황기순 씨가 도맡습니다. 꽁꽁 숨어버린 그를 찾지 못하고 펑펑 울어대던 아들이 안쓰러워 술래를 자청한 거죠. 못 찾는 척 집안 이곳저곳을 누비는 것도 아들의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들이 숨은 곳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동현이가 아빠를 닮았냐? 아빠가 동현이를 닮았냐? 내가 아빠를 닮았어. 47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동현이는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뒤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남들은 딸 바보가 된다고 하지만 황기순 씨는 아들 바보입니다. 애교 많고 외모마저 똑 닮은 동현이는 황기순 씨 삶의 보물이죠. 예전에 2살 때 뭐 1살, 2살, 3살 뭐 걸음마 시작해서 이만한 손 이렇게 잡았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아줬는데 지금은 같이 잡아요. 내가 좀 젊으면 다른 아빠들처럼 뭐 이렇게 같이 젊은 기운으로 이렇게 좀 오래 좀 지켜봐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나이가 좀 아무래도 다른 아빠보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남들은 7, 8살을 지나는 아이가 너무너무 밉다는데 황기순 씨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넌 내 거라고. 아빠도 내 거야. 어딨어? 내 거야. 아빠도 내 거야. 오리 새끼 마냥 아빠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동현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는 통에 동현이에게만 집중하기도 어렵죠.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지만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자리 잡았는지 동현이와 시간을 보낼 때면 매번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아빠가 많이 못 놀아줘서 좀 속상하지? 아니야? 괜찮아? 아빠 이해해줘? 네. 아빠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지? 네. 아빠한테 약속 있어서. 그렇지, 약속도 있고 방송국도 가고. 아빠 마이크 잡고 일하는 거 동현이 봤잖아. 네, 멋져요. 멋져? 네. 유재석 아저씨가 더 재밌어? 아빠가 더 재밌어? 아빠. 그렇지. 맞죠? 재석아 미안해. 유재석 아저씨보다 아빠가 더 재밌어? 네. 진짜? 훨씬? 응, 훨씬. 알았어. 땡큐. 황기순이 유재석보다 재밌다는 말. 남들은 당연히 코웃음 칠 게 뻔합니다. 하지만 황기순 씨는 누구보다 먼저 아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개그맨입니다. 황동현, 네. 놀자요.
쉬는 날에 많이 놀아줘요. 아빠는 즐겁게 놀아줘요. 너는 30kg, 아빠는 힘을 주어 손을 맞잡고 똑 닮은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주전부리를 사러 편의점으로 향하는 중이죠. 이때 문 앞에 놓인 장난감 자판기가 동현이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4개야 2,000원이야 2,000원. 2,000원인데 불량 장난감들이 동현이를 마구 유혹하는 모양입니다. 난 이거 제일 하고 싶어. 4개 2,000원이야. 아들의 고집을 꺾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500원짜리 동전을 쥐어준 기순 씨. 과연 뭐가 나올까? 이게 나올까? 문제만 봐야지. 그런데 낭패입니다. 이게 나왔구나. 아빠. 야 이거 너 아빠 이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진짜요? 야 뽑아 너 하필 이런 걸 뽑냐? 동현아 아빠 이거 싫어하는 거야. 뽑기로 나온 장난감은 카지노의 슬롯 머신. 황기순 씨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물건인지도 모른 채 동현이는 돌아가는 그림 맞추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거 참 사주고도 뭐라고 못하겠네. 너 이제 여기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나중에 무슨 내가 죄가 집에서. 있겠습니까? 이거 아빠 있는 데서 가지고 놀지 마. 네. 알았지? 가자. 아들과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바쁜 스케줄 탓도 있지만 황기순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아들에게 쏟아지는 의미심장한 시선이 그에겐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있는 데서 황기순 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애가 좀 자유스럽지 못하지 어떤 시선에서.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야 너 아빠 황기순이냐 뭐 애는 모르니까 네 그러죠. 내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저 아들 동현이가 이 다음에 이제 조금 몇 년 후에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인지를 할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미안함 그런 것이 이제 좀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스럽죠. 19년이 지났지만 도박꾼이라는 꼬리표는 아직도 황기순 씨를 따라다닙니다. 동현이가 더 자라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 훗날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될 동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두렵습니다. 며칠 뒤 평생을 함께하고픈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막 웃으니까 이상하죠. 여자 만나러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집니다. 야.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난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요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보기만 해도 정겨운 얼굴들은 오랜 세월에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회포를 풀기 위해 바로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집이에요. 이 집에 뭐가 있겠구나. 이거 1970.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고르고 고른 메뉴가 고작 삼겹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란 뜻이겠죠. 이사님도 회춘하고 박사님도 얼굴 좋아. 나도 잘 안 넣는데 누가 보면 아니 동안이야. 네. 98년. 네가 정말 일찍 만난 거예요. 네. 30대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30대 중반, 중후반. 야, 진짜. 그런데 황기순 씨, 이분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마닐라에.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유학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돈도 송금이 안 되고 학비도 없고 그 여기 이제 제 보호자 한 2년 보호자입니다. 여기 이 양반이 2년 동안 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고 여기 이제 보호자 후견인
원정 도박 사실이 전해진 후 팬들의 분노와 실망만큼 황기순 씨도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기른 채 땅만 쳐다보며 다니던 시절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분을 박사님을 딱 뵙는 순간에 진짜 눈은 못 쳐다보겠더라고.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 눈빛이 너무너무 선해.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부터 딱 제가 너무 좋은데요. 저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좀 저랑 같이 좀 지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창호, 박근배 씨는 한국인을 피해 전전하던 황기순 씨가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먼저 다가간 거죠. 그냥 지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서로. 그렇지 뭐 밥 먹을 때 숟가락 때 하나 같이 더 숟가락 넣고 얹어놓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런 거지 뭐. 오늘 또 이런 이제 얘기 저런 얘기 또 하고. 경찰에 수배령이 떨어졌고 1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뒷감당이 무서워 자수하고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건 금전적인 게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봐야죠.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봐야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잘 넘겼고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때는 별 보면은 슬펐다고. 별만 봐도 슬펐다. 그리고 낮에 이렇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우리 한국 국적기가 보이잖아. 이렇게 쭉 가면 그냥 그거 쳐다보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조금만 타면 한국 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부모님, 형제, 막 동료들, 방송국 그림 막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여의도 지도를 그렸다니까. 하고 싶으니까. 나는 비즈니스로 밖에 미팅하러 나가고. 도피 생활은 그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만약 그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노름에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종태 어디 갔어? 초췌한 모습의 황기순 씨를 배려하면서 다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굳건히 일어선 황기순 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제는 필리핀 생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황기순 씨는 동현이 꽃단장에 열심입니다. 잠이 덜 깬 동현이는 연신 하품만 내뱉고 있고요. 평소와는 다른 아빠의 부산스러운 모습이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현이 거야. 뭐가요? 이거. 한동현. 리퍼블릭 Republic Over. of 코리아. Korea. 패스포트. Passport. 배웠잖아. 그지? 아들 동현이와 자신의 여권을 챙기는 황기순 씨. 여행을 떠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순 씨는 오랫동안 동현이를 외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안 좋았던 거를 그 사람들한테 오버랩을 시켜서 제 남편이 제 아빠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상처되는 말들을 하면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조금 증상이 약간 보였어요. 불안감? 막 그러고 좀 뭔가 두려워하는 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유도 뭐도 잘 모르겠고 좀 다른 환경. 동현이를 황기순이 아들이라고
모르는 환경. 그래서 그 다른 환경으로 뭐 보내고도 싶었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갈등 속에.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은 사라졌지만 황기순 씨의 가슴엔 멍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전혀 몰라? 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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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스가 뭐야? 쿠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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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세인들의 핀잔과 비난은 동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음먹었던 황기순의 그림자가 없는 미국이라는 낯선 사회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Hi, good morning. Hi,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e too. Me too. How are you? 아들이 떠나면 꽤 오래 적적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최선인 길이라고 믿으며 납득하려 하지만 바른 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이엘리스 한번? 아빠 한국에 놔두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아니야. 같이 갈 거예요? 네. 보내도 걱정. 이제 가면은 서로 걱정이지 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랑받는 개그맨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자, 훗날 아들은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황기순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마 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많이 실망하겠지. 아, 우리 아빠가 과거에 그런 아빠였구나. 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씩 노력하고 행동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아빠의 그런 부족함이지만 아빠의 그런 마음을 조금만 네가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유학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헝클어진 느낌입니다. 꼭 미국에 보내야 하나 싶다가도 막상 보낼 수 없다고 하니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황기순 씨는 2년 전 아들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왔습니다. 사춘기가 되거나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게 사실 뭐 황기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지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충격 내지는 뭐 어떤 상처를 입을 소지가 많아요. 그 어떤 홍역은 치르긴 치러야 되지만 제가 그래도 미리 이런 내 마음을 좀 미안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쓴 편지는 30여 통. 아들이 사춘기를 맞을 무렵 편지는 책으로 묶어 동현이 책상에 놓아둘 계획입니다. 지금도 내가 커서 걸음마 하려고 섰다 엉덩방아를 쳤다 다시 서고 며칠을 그러던 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깨물어주고 싶었다. 아들이 황기순 씨를 이해해 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 전달되길 기도하며
미래의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저 줄 수밖에 없는 우리 동현이. 우리 동현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환하고 명랑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커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더 노력하리라. 우리 동현이도 항상 내일이 기대되는 멋쟁이가 되기를 확신하며 아빠가 다음 날 누나. 예, 어디 병원이세요? 좀 어떠셔? 오늘은 컨디션 별로 안 좋아. 그래요? 배 아프다, 위도 아프지. 큰 누님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나이 71.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헤맵니다. 이날은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려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떴던 황기순 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언제 주무셨어? 응? 좀 전에 주무셨어? 30분 잤어. 계속 잠만 주무시고 고통을 호소하다 진통제를 맞고 잠든 누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척 수척해졌습니다. 힘든 데를 수술하셔가지고 연세도 좀 많으시고 방법이 없네. 평소 지병으로 설아리를 해왔던 누나는 최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 생각했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많이 아파? 이거 없어. 왜 힘든 일은 쉴 틈도 없이 한꺼번에 덮치는 걸까요? 왠지 세상이 내 편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그동안 큰 누나의 병간호를 해왔던 작은 누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합니다. 작은 누나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제 먹고서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족부리가 되신 거예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말처럼 큰 누나에게는 작은 병도 큰 걸림돌이 됐나 봅니다. 큰 누님이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그게 뭐 형제들 다 똑같지만 나는 나대로 그냥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그냥 아쉽고 뭐 죄송한 것도 많고. 삼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황기순 씨에게 큰 누나는 어머니를 대신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아빠는 나보고 다 거짓말했어. 바쁜 일정을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걸립니다. 큰 사건들 속에서도 대장부 같았던 누나가 나약해지는 모습도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대처보다 지난 과거의 속 썩인 일만 자꾸 생각나면서 눈물이 차오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섭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황기순 씨의 몫입니다. 아유, 옛날로 참 돌아가면 잘할 텐데.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다 잘 될 거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하고
가다듬으려 하지만 계속 마음이 어지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은 오후 7시인데도 쉬고 있는 매니저를 불러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들를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은 저기 화산동이라고 작년에 가봤을걸? 거기서 놓고 한다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은 쉽시다 형님. 나는 뭐 겪어봤잖아요. 그냥 2년 이상 3년을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는 내가 일할 때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하고 막 짜증내고 너무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랬던 게 정말 눈물겨운 행복한 고민이었구나. 도착한 곳은 황기순 씨의 고향 대전입니다. 어머니의 산소가 바로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좀 몇 개 좀 살라고. 네. 가게에 들렀지만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이 떠오르지 않아 옛날 과자만 꺼내듭니다. 뭐든 먹을 것이 생기면 나는 먹기 싫다며 황기순 씨에게 넘겨주셨던 어머니.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건 아직 안 챙긴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힘들지 않겠군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무렵 한국에 남은 가족은 황기순 씨 대신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좀 험한 사람들이 또 집에 찾아오면 다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뭐 누님하고 뭐 죄인이 돼서 욕도 뭐 많이 들으셨고 제가 진 죗값을 어머니하고 누님이 많이 치르신 것 같아요. 아들 대신 빚을 갚기 위해 모은 재산을 처분하고 반지하방에서 지내면서도 원망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염원하셨던 어머니. 다행히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다 죽어가셨고 저는 다 받았고 이 다음에 엄마 만나면 엄마한테 좀 고개 들고 떳떳하게 다시 만날게 엄마.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방송인이자 개그맨 황기순의 탈을 써야 할 시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황기순 씨. 지역 축제 사회를 맡은 황기순 씨의 오늘 역할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의 흥을 돋우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려면 관객들과 거리감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죠. 2016 우리 성산 포도 관객. 근데 그냥 저는 편하게 해요. 가서 그냥 막, 이 아래쪽에 공평리 술밭과 예, 막 장난도 하고 그러면 만만하게 봐주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도시민들이 이렇게 힐링할 수 격의가 있는 없어지고 공간으로 그런 거죠. 내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개그맨 황기수는 입담을 털어냅니다. 그 낙지가 생각나네. 완전 바지가 초장이요. 그냥 찍어 먹으면 아우. 아이고. 아주 의사. 무대 위에 황기순을 보며 관객들이 웃어준다면 잠시 가면을 쓴다 해도 좋습니다. 나도 노래 하나 하고 싶어. 제목이 뭔데요? 제목이요? 필리핀 트위스트. 필리핀 왜 웃어? 왜 웃어? 사연 있는 노래 같은데. 예. 황기순 씨는 자신의 과거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는 개그맨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 코미디 변천사를 통해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후배들로 분장하고 개그계에 오명을 남긴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관객 앞에서는 힘들고 지쳐도 웃어야 하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 그것이 연예인이고 개그맨인 황기순 씨의 숙명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노래들도 잘하시고 너무 멋져요. 근데 개과투전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 진짜로. 이거 안 좋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사세요. 잘 되실 거예요. 무대를 내려와서도 그는 개그맨 황기순의 탈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인간 황기순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로지 그가 혼자 있는 시간. 일정을 끝마치고 차 안에 앉을 때뿐입니다. 예! 예! 으쌰! 보고 싶다. 얼만큼? 엄청 많이? 그가 지금까지 달릴 수 있었던 힘은 가족입니다. 방황하던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이 황기순 씨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아들 동현이가 있기에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늦은 새벽, 모두가 잠들고 주변은 고요합니다. 잠들어 있을 줄 알지만 그는 아들 동현이의 방부터 들립니다. 한 품에 쏙 안겨 머리도 가누지 못했던 아기는 어느새 침대를 굴러다닐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는 오늘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동현아, 잘 자. 아빠가 이따 안아줄게. 아빠 보고 싶었지? 황동현, 동현아, 사랑해. 동현이도 잘 자. 많이 컸어. 연예인이 TV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기순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꿈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뭐 인정도 해주고 또 내가 중심 잡고 가는데 뭐 내가
나쁜 길로 안 좋은 길로 가면 그거는 뭐 시선 의식은 고사하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그래도 그냥 반듯한 길로 가니까. 도피 생활 이후 19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5일에) 걸친 사랑 더하기 행사를 마무리하고 정성이 더해진 성금을 개봉하는 날입니다. 모금함 여는 기분이야 뭐 이렇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데 액수가 아마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모금 행사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모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주관 아래 모금함이 공개됩니다. 부산 해운대역을 시작으로 남대문, 월미도를 거쳐온 성금은 이날도 책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수북히 쌓였습니다. 빠진 성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모금함을 살피는 황기순 씨. 10원, 100원, 1000원, 5000원, 만원까지. 대한민국의 화폐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랑 모아주셨기 마음 모아주셨기 때문에 작든 크든 그분들 모든 분들이 보태주신 사랑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뜻 잘 받들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금해주신 동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돈, 큰 돈 다 이렇게 모금함에 넣으신 거를 개봉하고선 딱 확인해서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2,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날 밤 조촐한 뒤풀이가 열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모임 장소는 여의도의 한 찜질방. 모금 행사를 위해 전국을 누빈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했던 추억이 서린 장소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이 모금 행사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전체 사람이 없어. 매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선 이유는 시민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는 걸 갖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에도 그 식당 그 사장님 손자 데리고 와서 맨날 그 1년 동안 그 우리가 가면은 그 통에다 넣으려고 저금통에다가 계속 손자가 계속 돈 모아가지고 그거 까는 그런 사람들처럼.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작은 손으로 1,000원을 꺼내던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어 매년 저금통을 보내줍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이거 보통 정성 아니에요.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가 치려면. 저기 보자.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거기다 도로가져가면 아저씨 돌아버린다. 아빠 봐야지. 그래. 감사합니다. 고마워. 애기 잘 키우세요. 꽃 받으시고. 두바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줌마 봤냐? 오늘 모금하기 전에 애기하고 작년에 봤다고. 이름과 커피를 20잔인가 바꿨잖아. 감동이더라. 그 사람은 그 애기 엄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작한 쇼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앞으로 아들 동현이와 함께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첫 발걸음으로 말이죠. 안 좋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황기순이 그 친구 괜찮아?
황 교수님 열심히 해. 나는 칭찬을 듣고 싶고 변화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평가받고 싶어. 무덥던 더위가 누그러진 오후. 황기순 씨와 아들 동현 군이 커플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데이트 중입니다. 황기순 씨와 아들 동현 군이 커플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데이트 중입니다. 힘. 동현이 재밌어? 네. 얼만큼? 진짜 많이요. 이거 처음 타보니까 재밌지? 네. 아빠랑 같이 타니까. 고관절을 다치면서 약 1년간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못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을 스쳐간 8년이란 시간도 서로를 단단히 엮었습니다. 동현아, 예쁜 웃긴 표정 줘봐. 아빠 보게. 슬픈 표정. 귀여운 표정. 예쁜 표정. 엄청 좋아. 엄청 좋아요. 또다시 나쁜 버릇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매번 묻는 것. 황기순 씨의 미워할 수 없는 버릇입니다. 동현이랑 많이 못 놀아주면 막 동현이 속상하지. 근데 막 화나? 화나 안 나? 왜? 아빠 빨리 왔으면 어. 그래도 화나잖아. 안 놀아주니까. 동현이는 아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예쁜 보물입니다. 뭐 지금도 저는 계속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이제 형제도 없고 이제 부모가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남들보다 많은 그런 부모가 되니까 제가 좀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좀 지켜봐 줘야 되는데 그게 항상 미안하고 걱정스러워요. 동현이가 성인이 될 무렵이면 황기순 씨는 환갑을 넘어섭니다. 오랜 시간 든든한 기둥이 되고 싶지만 부족할 것 같은 마음에 자꾸 미안함이 앞섭니다. 하지만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대중들에게 잊혀진 황기순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건 소중한 인연, 그리고 가족입니다. 시련은 사람됨을 시험해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그의 삶은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같이 가야지. 아저씨 모두 모여